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종합 비타민을 어떻게 고르실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강의 자료를 갖고 이어서 완결편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보셨던 슬라이드죠. 하버드 대학에서 하루에 이런 음식들을 고르게 이렇게 드셔야만 우리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실제로 요거는 세계적으로 이 종합 비타민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45세 이상 성인 130명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 복용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감염 발생이 5배 낮았다. 또 2,000명 이상의 2,31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사망률을 낮췄다. 또 심근경색, 협심증을 낮췄다. 임산부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 전자간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임신 중 발생하는 이 경우도 낮췄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또 배란장애와 관련된 연구들, 또 결장 직장암 발병률에 관한 연구, 또 30% 이상 낮췄다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 30% 감소, 암 발생률도 24% 감소.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2007년에 이 코펜하겐 쇼기라고 해서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하나 굉장히 충격적인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양과 관련된 논문들을 리뷰한 거예요. 다 모아서 통계를 또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이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이런 안티옥시던트라는 거, 항산화제들 이런 영양소들이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률을 올리기도 한다. 이런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때 영양학을 공부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실제로 이 논문이 기사로 많이 인용됐고요. 공중파를 포함해서 방송에도 엄청나게 소개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영양제 먹어봐야 효과 없구나. 별거 없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희 영양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논문은 완전히 엉터리에 가까워요. 전제가 어디서 틀렸냐면 이 분이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향된 논문들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었을 때 좋아진다고 너무 강조하는 논문들을 뺐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고 출발을 한 논문이에요. 그럼 이미 거기서 편견이 또 생기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의 영양 평가를 하는데 셀레늄 같은 것들을 먹은 분들을 배제시켰어요. 이유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종합 영양제를 먹었을 때 사망률이 5%가 증가하더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 셀레늄 같은 것들을 추가시키면 오히려 사망률이 9% 감소해요. 나중에 영양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도 화가 나니까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일부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왜곡됐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부 방송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편향돼 있어요, 한쪽으로. 근데 우리가 약물에 대한 논문들은 굉장히 정확해요. 하지만 이 영양제와 관련된 논문들은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위험해요. 이 논문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80세 어르신들이 비타민을 드신 경우와 7살짜리 아이들이 먹은 비타민이 섞여 있고요. 비타민, D도, 예를 들면 5,000을 먹은 사람이 있고, 400을 먹은 사람이 있고, 800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다 뭉뚱그려버리면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양과 관련된 논문은 여러 가지 논문을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의 논문들,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을 가지고 했던 논문들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결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요 논문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텍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요. 지금 텍트2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맥경화가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협심증이나 동맥경화 진행된 사람들한테 주사제로 우리가 EDTA라고 하는 수지를 써서 이 킬레이션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갑론을박이 되게 미국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계획된 논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보통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그 고용량의 비타민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썼던 군들을 사이드로 하나 본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하이도즈의 멀티비타민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부랴부랴 중간에 격가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원래는 킬레이션 치료를 보려고 한 건데 높은 용량의 멀티비타민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놀란 거예요. 여기 용량을 보시면요. 요거는 종합 비타민을 먹었더니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의 이 수치예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B1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타민 B1이 여기는 1.5mg이에요. 근데 1.5mg 줘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용량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보시면 사이아민을 100mg 썼어요. 여러분 드시고 있는 종합 비타민 중에서도 굉장히 고함량들을 쓰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고함량이에요, 보시면. 단지 미네랄 같은 경우는 고용량을 쓰지 않아요. 비타민은 고용량이 좋지만 미네랄은 적정 용량 정도를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썼더니 실제로 여러 가지 건강적인 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멀티비타민 먹은 군이고요. 이건 먹지 않은 군이거든요. 보시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는 거는 뭐 사망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점인데 굉장히 멀티비타민을 먹은 군에서 유리했죠. 결과적으로 이 종합 비타민을 충분량, 고함량 먹었을 때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존스 홉킨스의 논문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먹었을 때 스트로크 리스크, 그러니까 뇌졸중이 17% 증가했대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타민 K2를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그게 배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엽산의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을 줄였다, 뭐 오메가3가 조금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종합 비타민을 우리가 굳이 먹어야 될까라고 퀘스천을 던진 정통의학의 논문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그냥 왁자지껄 섞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의약품 논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거 영양제 성분들은 보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논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합 비타민을 고를 거냐, 결론적인 얘기들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건 외국의 스토어인데 너무너무 많은 영양제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생체 이용률이나 얼마나 완성도가 좋은지, 또 어떤 효과, 세기가 괜찮은지, 뭐 비타민 E도 좀 봐줘야 되고, 호모시스테인을 줄일 수 있는 트라이어드가 보통 비타민 6, 9, 12번이죠. 이런 게 잘 들어있는지, 뼈 건강에도 좋은지, 항산화 트라이어드가 있는지, 어떤 대사적인 서포트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이런 성분도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고 많이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이 생화학자들과 영양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북미 지역의 한 213개 회사에 500개 정도의 그 멀티비타민들을 평가한 책이죠. 이 책은 상업적으로 만든 책이 아니라 캐나다 보건성에서, 우리로 따지면 식약처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이 다양한 비타민 중에 뭘 먹을지를 평가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책입니다. 이거는 들어있는 자료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학회할 때 학회에 이제 참여 부스로 들어왔던 업체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서 약간의 뭐 편향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측에 요 자료들, 이 만족도를 보시면 굉장히 부족하죠. 여기 있는 요 비타민은 굉장히 점수가 높죠. 이 전체에 500개가 넘는 비타민 중에 얘가 2등을 한 비타민이에요, 사실은. 1등을 한 거는, 왜 좀 배제를 하냐면, 그 1등을 한 비타민 회사의 스폰을 받은 선생님이 많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는 조금 배제가 돼야 되고, 실제로는 제가 이따가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긴 할 건데, 저 책자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서 저기서 점수치를 좀 보시고 좋은 비타민을 고르시기를 저는 좀 바래요.
이거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비타민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홍보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 비타민을 드시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이 학회에 협찬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좀 띄워드린 거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타민을 먹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는 끝났고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책자예요. 실제로 이 책자가 보시면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제품 비타민들마다 각 영양소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거의 500개가 넘는 비타민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자는 사실 이게 구매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매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이드를 보시고 그 종합 비타민을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결론적인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종합 비타민 고르실 때 꼭 이거를 명심하세요. 이 비타민이 충분량 들어있는지 아니면 영양 권장량만 들어있는지.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영양 권장량 정도가 들어있는 비타민은 저는 크게 효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식사 잘 하시면 돼요. 식사로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정말 못 먹는 분들한테 드리면은 그런 영양 권장량의 종합 비타민도 효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용량이 높은, 우리가 마치 비타민C를 권장량은 90에서 150 왔다 갔다 하지만 1000mg, 2000mg을 드시는 것처럼 종합 비타민도 수용성 비타민들은 좀 함량이 충분한 것들을 드셨을 때 여러분이 불편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종합 비타민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그런 빈자리를 비지 않도록 메꿔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종합 비타민은 사실은 저는 먹고 있고 이제 제가 취급하고 있는 비타민이긴 해요. 근데 그거 꼭 드시란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훌륭한 비타민들도 많으니까요. 좋은 비타민들을 골라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관한 영상 3편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